사선은 초선부터 4선, 4단계의 선정을 총칭하는 말이고, 이는 마음의 통일 상태가 깊어지고 점점 더 고유해지는 단계를 상정하여서 나타낸 것이에요. 사선은 선정 수행의 중요한 한 형식으로서 수행자가 욕망을 정복하고 정신을 가다듬어서 적정에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사선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는 순간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것을 부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냐면요. 이와 같이 사선 수행을 통해서 적절한 이익이 있다는 걸 저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고요에 잠기시면서 초선에 드시고 그 다음에 제2선, 제3선, 제4선에 차례로 들어가신다. 그래서 그 다음 거기 공무변 처정의 영어를 보시면 렐럼, 영역은 영역인데 무슨 영역이냐? 인피니시, 무한대로. 공간이 무한대로 넓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식, 무소유, 비상, 비비상, 멸진정 이와 같이 봤고요. 거기 주 32번을 보시면 해악가야 악기라는 이러한 사선에 대해서 다이나미카라다, 역동적인 정신 집중 상태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생겨난 지혜는 자유자재하면서도 이상적인 여실직연이다. 그래서 여실직연은 이제 저희가 많이 나오죠, 계속. 수따니 빠따경을 보면은요. 수따니 빠따경에 보면요. 이것이 이제 경집이라고 그러죠. 경집에 보면 여실직연에 대해서요. 이렇게 정의를 해요. 여실직연은 되어 있는 그대로를 제대로 본다. 제대로 보는 것이 바로 여실직연이다. 되어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본다. 자, 그럼 사선 8정 그 다음 장 79페이지 보시면요. 부처님이 스스로 경험한 선정의 상태를 보인 것이다, 사선은. 그래서 이러한 사선 실수를 통해서 열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해 주신, 저희한테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럼 경중에는 이러한 사선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을 하고 있는가? 열반성체 1법이다. 열반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의 법이다. 그래서 안구따라니까 상홍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선을 통해서 열반과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열반이 꼭 죽어서 어디 가서 열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선에 드는 한순간을 통해서 열반과 비슷한 즉각적으로 눈을 볼 수 있는 어떤 열반의 상태를 경험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열반성체 1법이다. 그리고 이게 사선이라는 것은 진정한 정진이다. 그 다음에 오화분결을 바로 알고 버리는 법이다. 그 다음에 무상의 경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3번 보시면 오화분결을 바로 알며 버리는 법이다. 이거 페이지 162페이지를 보시면요. 162페이지에 거기 참고 표시된대요. 1번 보시면 10결이 나와요. 10결이라는 것은 맺혔다. 번뇌가 맺혔다. 그래서 10결이라고 그러거든. 10가지 결이다. 성의사가에 이르는 데 있어서 끊어야 될 하나의 결이에요. 번뇌인데 여기서 1, 2, 3, 4, 5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오화분결이에요. 자아에 대한 환상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의식이나 형식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의심하는 거. 그 다음에 감각적인 욕망. 그 다음에 성냄의 번뇌, 이 5가지가 오하분결이라고 그러고요. 그 밑에 6부터 10까지가 오상분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오하분결을 바로 알면서 버리는 도가 바로 이 사선이다. 그래서 이 외에도 많은 말이 나와요. 스승의 가르침을 이룬 자다. 사선 수행을 하는 사람은. 그리고 수묘한
최상의 지견에 도달하여 머문 자다 등등의 표현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면 과거, 현재, 인과경에 보면 이러한 사선에 대한 설명이 있어서 그때 태자가 문득 묻기를 나는 이제 당신이 말한 생사 근원을 알았다. 다시 무슨 방편으로 능히 이것을 끊을 수 있겠는가. 태자는 이제 시다르타 태자죠. 그래서 선인이 시다르타 태자의 스승이었던 선인이 대답하기를 만약 이 생사의 근본을 끊고자 하는 이는 먼저 마땅히 출가하여서 수행하되 계행을 닫고 겸손하고 몸을 낮추어 인욕하고 조용하고 고요한 곳에 주하면서 선정을 닦아 좋지 못한 일을 바라는 불선을 버리고, 여기서 불선이라는 것은 불선법이에요. 즉 선을 일으키지 못하게 계속 장애하는 법이요. 그것이 불선법인데요. 불선을 버리고 초선에 들고 그 다음 2선에 들고 3선, 4선 쭉 해서 이와 같은 것에 든다라는 설명이 나와요. 그러면 이러한 4선에 들기 전에 80페이지 보시면요. 사선에 이르기 위한 초기적인 작업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정신적인 집중 개발 단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선에 몰입하기 위해서 이러한 초기적인 작업으로 사마디는 어떻게 개발이 되는가, 사마디는 어떻게 개발이 되는가. 그럼 이 세 단계로 정신 집중을 하는데 이것은 남전대장경 62페이지하고 중부경 3권 안에 이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럼 사마디의 3단계를 봤을 때 첫째는 예비적 사마디다. 둘째는 접근적 사마디다. 셋째는 완전히 몰두된 몰두적 사마디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사마디의 세 가지 상은 예비적 상이다. 초기의 상이다. 그 다음에 선명한 상이다. 이러는데요.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게요. 예비정은요. 저희가 지금 상태도 예비정의 단계예요. 지금 책을 보면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수행을 시작하려 할 때 먼저 필요한 정신 집중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초기의 노력 상태이다. 어떠한 수행 주제를 갖고 있던 간에 내가 그 수행 주제, 좌선을 하던 아니면 화두를 들던 아니면 가지고 있는 어떤 수행 주제가 무자 화두가 있던 어떤 것이 있던 간에 가장 처음으로 들어가는 집중, 노력의 상태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상태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무언가를 집중할 때와 비슷한 의식 상태이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이러한 집중 상태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쉽고 힘있게 집중에 팍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작게 집중하는 것조차 힘든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예비정의 경우에도 예비정을 적절하게 훈련을 더 가해지지 않게 된다면 이 예비정의 단계는 단순히 그냥 집중의 단계로 끝나게 되고 그 다음 접근정의 단계로 들어가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관 수행이요. 정해 수행으로 연결이 되지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강고하고 튼튼하게 이 예비정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밀밀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수행 주제를 가지고 밀밀하고 촘촘하게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두 번째 접근정. 왜 여기서 접근정이라고 하냐면요. 정에 점점 접근에 들어간다. 내가 집이 있을 때 집 앞에 현관에 점점점 접근해야 집 문을 따고 들어가는 것처럼요. 접근에 가야 되기 때문에 접근정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두 종류의 사마디로 또 분류를 하는데 접근적 사마디다. 몰두적 사마디다 그러는데요. 마음이라는 것은 곧 이 두 가지 형태로 정에 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점점점 자나, 즉 선정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러면 이러한 근접 사마디의 특징은 무엇이냐? 내가 근접 사마디에 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를 보면요. 첫째는 니빠라나 모든 장애가 지금 끊어진 상태다. 내 마음이 지금 고요한 상태면은 지금 접근정 상태에 지금 잘 들어가고 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행 주제에 대한 상이 처음에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완전히 뚜렷하게 그 주제가 내 마음 안에 안착되었을 때요. 그때 접근삼매가 점점점 나타나게 돼요. 여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 본삼매, 즉 초선으로부터 이어지는 본삼매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셋째 보시면 이 접근정의 상태는 수행의 주제, 내가 가지고 있는 수행 주제에 대해서 보다 더 밀착하고 강화된 꾸준한 집중 상태예요. 그렇지만 이 접근적 사마디는
아장아장 걷는 어린이가 이렇게 방바닥에 놓고 걸으라 그러면 가다가 푹푹푹 쓰러지는 것처럼 정의 상태가 강하지가 못해요. 그렇지만 접근정의 상태에만 들어가도 수행자는 스스로 내 안과 밖에 지금 무엇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이 더 이상 수행자의 정신을 흩어지지 않게 한다고 그래요. 오직 수행자의 주의는 어텐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수행 주제의 그 중심에만 계속 밀밀하게 머물러서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요당대가 점점점 깊어지게 되면은 몰두정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몰두정이라는 것은요, 완전히 수행 주제에 몰입해서 들어간 집중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의 특징은 무엇인가? 완전히 정을, 사마디를 획득한 단계다. 그래서 마음에 이 선정의 요소들이 분명하게 나타난 상태고, 마치 예를 들면 아까 어린아이가 점점점 자라서 성인이 됐을 때 걸으라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어떠한 곳이라도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것과 같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선의 지혜에 힘이 생기게 된다고 그래요. 이같이 몰두정은 완전히 사마디를 성취한 상태다. 그래서 초선에서부터 제2선, 자나의 여러 단계로 진입할 수가 있게 된다. 보다 더 깊고 강화된 정신적 상태로 계속 올라가면서 이전보다 더 순수하고 더 높은 의식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선에 이르기 위한 초기적인 작업으로 이제 3가지를 봤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82페이지 보시면, 82페이지 보시면요. 사마디의 3상이다. 이 상이라는 것은 사인이에요.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수행 주제에 대한 상이에요. 모습. 처음에 시작하는 정의 2단계, 즉 예비정과 접근정은 이와 같은 3상과 연관이 있다. 그럼 이러한 3상은 정신집중 과정상에 뚜렷한 구분이 보이게 되는데요. 첫째, 예비적 상이라는 것은요, 수행 초기에 일어나는 상이다. 그래서 수행 주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주의를 집중하면서 의식적으로 초점에 들어가면서 포커스가 점점점 맞춰 들어가면서 생기는 상이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초기의 상은 이러한 집중된 그 초점이 점점 더 꾸준하고 강도 있게 진행됨에 따라서 수행자가 이 명상의 주제, 수행의 주제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계속 이어가게 되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행 주제를 화두를 두건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찰을 안 하고 있을 상태에도 잠깐 휴식을 취하고 저쪽을 볼 경우에도 그것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눈을 감았을 때나 어디를 갈 때나 계속 염염이 그것이 따라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초기의 상을 러닝 사인이다. 그래서 배워 익혔다. 왜냐하면 내가 배워서 자꾸 익혔기 때문에 배워 익힌 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이제 따옴표를 보시면요. 그러면 이러한 초기 상이 어떻게 잘 일어났는지 알 수가 있는가? 눈을 뜰 때나 눈을 감을 때나 마음에서 그 상을 잘 알아야 된다. 이러한 상이 선명하게 떠오를 때까지 수행자는 염이라는 게 사티, 주의력이거든요. 주의력을 개발해서 계속, 밀밀하게 계속해야지만 이러한 초기상이 생긴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러한 방법으로 사마디를 개발하는 동안에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자극을 준 결과, 마음의 문을 이렇게 똑똑똑 두들겼다는 거예요. 수행을 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을 똑똑똑 두들겨서 자극을 준 결과 이루어지게 되는 이 초점이 맞춰 들어가는 상태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야만 나에게 지금 초기의 영상이 떠올랐다. 그럼 여기서 이제 편안하게 앉아서 이 상을 키우면서 선명한 상을 키우는 거예요. 점점 더 반복됨에 의해서요. 그럼 3번째 봤을 때 선명한 상은 무엇인가? 선명한 상은 초기의 상을 기초로 해서 명상 수행, 우리 수행을 계속함에 따라서 더 깊은 사마디에 들어가는 상태다. 그래서요, 그 다음 장 보시면요.
너무 이 설명이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은 남전대장경 안에 어떠한 제목으로 나와 있냐면요. 수행자들을 가리키기 위한 지침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거기 맨 8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이 선명한 상은 수행자가 점점점 수행을 하게 됨에 따라서 모든 장애가 그쳐버리게 되면서 번뇌들은 다 가라앉는다. 이에 마음은 접근 사마디에 집중하게 된다. 곧이어서 선명한 상은 몰두 사마디로 향해 가게 된다. 이것은 완전하고 또렷하고 움직임, 동요함이 없는 상이다. 그래서 선명한 상, 이것을 왜 사상이라고 그러냐면요. 같을 사자예요. 유사할 사자. 내가 갖고 있는 수행 주제와 밀착해서 같다. 이렇기 때문에 사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선명한 상을 보호하는 것은 마치 전륜 성왕을 뱃속에 모태를 두고 있는 거예요. 전륜 성왕의 모태를 보호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전에 조심스럽고 소중한 뱃속의 태아를 잘 지키는 것처럼 그와 같이 수호해야 한다. 그래서 상을 보호하는 것. 이 노력에 대한 희생은 값을 헤아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얻어진 것은 다시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남전대장경 안에는 초기의 상은 취상이다. 왜 취상이라고 하냐면 취한 상이다. 그래서 취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선명한 상은 사상이라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슷하다, 유사하다. 그럼 요 두 가지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초기의 상에서는 수행 대상에 있어서 어떤 오류가 보인다는 거예요. 저희가 자선을 처음 할 때도 무슨 빛이 보인다거나 광이 보인다거나 이런 것이 이런 거예요. 어떤 오류나 손가락이 보이는 등 그러한 것이 인식된다. 그러나 선명한 상에서는 초기의 상에서 마치 탈출해 나오듯이 구름을 헤치고 나온 보름달처럼 비구름 사이를 날아오르는 하얀 학처럼 그렇게 선명하고 깨끗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청정의 상태다. 극청정하게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요, 제가 이걸 쓰면서도 사실 이러한 선명한 상이나 취상에 대해서 완벽하게 기술하는 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수행으로 체험되는 경험의 영역이 넓어지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완전한 문자적인 해석이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요. 83페이지 맨 밑에 달라고 봤을 때 그러면 이러한 선명한 상을 얻기 위한 내용을 결론적으로 정리했을 때요. 첫째는 자신의 수행 주제의 밀착, 마치 시멘트와 시멘트 사이에 틈이 없이 벽돌과 벽돌 사이에 딱 달라붙듯이요. 그래야 집이 완성되듯이 어떠한 틈도 없이 밀착하여서 상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상을 개발시키는 것이다. 그러고요. 둘째는 스스로 끊임없이 의심하는 과정, 대의심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나의 수행 주제에 대한 이미지를 창출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보다 많은 확신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참 실수를 통해서 직접적인 인식,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 면밀하게 자신의 수행 주제를 살피고 꾸준히 그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이제 사선에 들기 전 사선에 들기 위해서요. 초기적인 작업으로 이와 같은 세 가지를 봤어요. 그럼 84페이지를 봤을 때요. 사선정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선에 들고 있는가, 지금 선의 상태에 있는가. 첫째는요. 내가 보고 있는 어떤 연이요. 그걸 소연이라고 그러죠. 소연을 잘 사유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선에 들고 있는 상태다. 잘 사유하고 있다. 소연을 잘 사유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밝게 비추어 보고 있다.
밝게 잘 비추어 보고 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반대의 것을 잘 다 불태워버렸다. 반대의 것을 다 태워버렸다. 그래서 자나의 어원적 의미를 들어갔을 때 불태워 없애버린다고 그래요. 그럼 무엇을 불태워 없애버리냐? 반대의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의 반대의 것이냐? 선의 반대의 것이라는 거예요. 선의 반대의 것은 곧 뭐냐면 장애예요. 장애. 번뇌를 일으키는 것들이요. 왜냐하면 번뇌가 있으면 선이 일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선의 반대가 되는 것들, 즉 장애나 번뇌들을 다 태워버린 상태가 바로 내가 지금 선에 들고 있는 상태다. 그럼 이러한 선에 있어서 선정의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단계가 점점점 더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마음의 상태에 있어서 변화가 생긴다. 그럼 나한테 갖고 있는 이 고요한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것을 여기 사선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1번 초선정이 나왔는데 이 초라는 것은 수의 차례예요. 숫자의 차례. 왜냐하면 최초에 생기한 선이기 때문에 초선정이라고 그래요. 그럼 거기 봤을 때 부처님께서 초선정을 처음 경험했을 때가 언제냐면요. 주 39번 봐보세요. 거기 한글 대장경 맞지마니까야 보내 미래에 붓다가 될 고타마가 처음으로 우리 같은 평인이었을 때 선을 경험한 상태에 대해서 한글 대장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생각하건대 지난날 부항의 국내에 있으며 밭가는 것을 보았을 때 연부수 그늘을 만나면서 그 그늘 밑에 앉아서 모든 욕으로 물든 마음을 버리고 일체 착하지 않은 법을 싫어하고 관찰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적정을 즐겨 큰 기쁨을 내고 초선을 증득하였다. 이와 같은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다시 위에 보시면 이거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면서 셋 크로스 레그드라는 것은 이것이 이제 한역됐을 때요. 결과부자다. 다리를 이렇게 꼬고 이렇게 앉는 상태니까요. 결과부자 또는 반가부자. 그러한 자세로 앉아서 집중했다는 것이죠. 무엇에 집중을 했느냐. 흡하고 호에 대해서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요. 호흡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개인했다. 무엇을 얻었냐. One pointness of the mind라는 것은 심일경성이에요. 마음이 하나로 고요하게 집중된 상태예요. 그래서 심일경성의 상태를 얻었다. 그리고 디벨롭했다. 개발시켰다. 무엇을? 초선을. 처음의 선을 개발시켰다. 그래서요. 적절한 환경 속에서 좋지 못했던 스스로의 여러 관념이나 태도를 버리고 여러 장애를 끊고 몸과 마음을 단정해야 한다. 마음은 선정의 대상에 집중하게 되면서 여기 알아차림, 염이 나와요. 첫 번째.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5개가 나올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의 오지예요. 5가지 구비해야 할 지가 나오거든요. 첫째는 알아차림, 싹디다 그러고요. 이 싹디, 알아차리는 것이 예리하게 된다. 두 번째는 윗닦아 그래서 심이에요. 두 번째 지예요. 심. 그 다음 윗자라 그래서 사예요. 그래서 심과 사가 현저하게 나타나게 되면서 통찰력이 생기게 되고 삐띠, 희예요. 희와 슈카, 락도 일어난다. 여기까지 해서 오지가 나왔어요. 념, 심, 사, 희, 락이요. 그 다음 밑에 한번 쭉 읽어보면 이의 마음은 오장애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순수한 집중력에 의해서 직관적으로 현상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경지가 바로 초선이고 초선정의 시작으로 수행자는 점점점 성숙하게 된다 나오는데요. 이 오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경에 나오고 있어서 여기 93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93페이지 보시면 오지에 대해서 정리가 됐어요. 선정의 5가지 구비지거든요. 그래서 그 도표를 보시면 맨 위에 초선은
이거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은 외국 인터넷 사이트에 이것이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제가 따와서 정리를 한 거거든요. 초선은 심하고 사하고 희하고 락하고 심일경성이 다 구지된 상태다. 구비된 상태다. 심일경성은 저희가 이해가 빨리 되죠. 94페이지에 5번을 보시면 심일경성이라도 그러고요. 일념이라고도 그러고요. 집중의 상태다. 사마디의 상태다. 요거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심사희락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93페이지 봤을 때 첫 번째 윗다가는 빨리 오브에 나오는 용어예요. 심을. 그래서 빨리 오브에는 윗다가라고 나오고 각이라는 것은 다 같은 말인데 구역, 옛날 역에 나와요. 한역된 거에 구역에 각이라고 나오고 신역에는 이것을 심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한글로는 주의, 그 다음에 영역으로는 에이밍이다, 디렉팅 마인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 저희가 수행을 할 때 마음 안에 이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요. 윗다가라는 것은 수행 대상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는 마음의 활동이라는 거. 아, 내가 지금 수행을 처음 시작할 때 대략적으로 지금 나 수행에 들어간다. 나의 수행 주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을 하는 그러한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접촉을 하고 이렇게 두들기는 상태다. 순간적으로 머물게 하면서 대상을 향해서 겨냥을 하는 그러한 마음이고요. 그래서 대상에, 수행 대상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반복적으로 같은 대상의 집중의 깊이를 점점점 더해가는 상태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직은 거칠은 사유 상태라고 그래요. 그럼 두 번째 봤을 때요. 그럼 윗다가, 심은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사는 무엇인가. 사는 이 심하고 연결해서 봤을 때 처음에 딱딱하고 들어갔던 것을 계속 더 밀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 대상을 거듭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에서 겨냥된 나의 수행 주제에 마음을 계속 집중하여서 머물러 들어가는 상태다. 고찰을 계속하는 상태다. 초점 맞추어진 것을 계속해서 검토하면서 들어가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행의 주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유하고 계속 그것에 전일하여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 가지 주석사하고 경에 이 두 가지의 설명을 보다 더 쉽게 하려고 이와 같은 예를 들고 있어요. 증지부의 주석서에 보면은 심이라는 것은 마치 저희 이제 종을 봤을 때 종을 땅하고 쳤을 때 상태가 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수행 주제에 들어갔을 때 땅하고 처음에 쳤을 때가 심의 상태고요. 그 다음에 사는 종을 계속 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 수행 주제에서 계속 전념해서 들어가는 상태다. 그래서 첫 번째 종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새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심은 수행 주제를 향해서 처음에 양 날개에 바람을 싣고 조용히 대상을 향해서 날아가는 그런 새의 움직임이 심이다. 그러고요. 조용히 날아가면서 계속 날개짓을 하면서 마치 갈매기의 꿈에서 저 높은 곳까지 새가 날아가듯이 갈매기가 날아가듯이 계속 날아가는 상태가 바로 사다. 그래서 이제 심하고 사는 간단하게 수행을 처음 들어갈 때 심은 아직 거칠지만 내가 수행을 하면서 대상을 밀밀하게 생각하는 상태고 사는 더 세밀하고 더 미세하게 들어가는 상태다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이것이 선에 있어서 마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이제 이런 글자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94페이지 3, 4를 보시면 이건 이제 좀 쉽죠. 삐띠다. 그래서 이제 희라는 것은 원기를 자꾸 돋군다. 상쾌하게 한다. 그 다음에 새롭게 한다. 몸과 마음을 아주 상쾌하게 한다. 그래서 저희가 자선 수행하면 마음이 아주 상쾌해지고 기분이 좋다라는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환희가 쫙 퍼진 상태예요. 희열을 맛보게 된 상태인데요. 이것은 마음을 설레게 하는 기쁨이다. 그 다음에 즐거운 마음이기는 하지만 아직 마음의 쾌감과 어떤 불안정한 요소가 있다. 그 다음에요. 수행의 사춘기 때 나타나는 요소로서 잘 극복돼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희도
제일 낮은 단계의 기쁨에서부터 가장 높은 단계의 기쁨까지 5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좀 이따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희하고 연결해서 또 슈카, 락을 보면요. 락이라는 것은 아주 유쾌하고 즐거운 상태다. 그래서 심신의 고뇌를 철저하게 없애고 태운 상태다라는 거예요. 행복한 상태다. 그러면 모든 것에 희열을 느끼어 만족하게 된 상태가 이런 상태라는 것인데요. 5가지 장애로부터 벗어난 곳에서 오는 환희와 행복감이다. 근데 이러한 행복감은 불안정한 어떤 쾌감의 행복감이 아니라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하고 아주 평화로운 행복한 상태의 마음이다. 그래서요, 이 희를 구족한 사람은 그 옆에 있는 모든 상응되는 것들을 다 강하게 해준다고 그래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주위의 것들을 키워준다고 그래요. 키워주고 증장해주고 더 그 아픈 곳들을 다 이렇게 살펴줄 수가 있는 힘이 생긴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희하고 락, 이것을 한 묶음으로 보시고 심하고 사를 한 묶음으로 봤을 때 심사는 아까와 같은 식으로 비유를 하고 있고요. 이 희하고 락에 대해서는 이제 증지부에 어떠한 비유를 들고 있냐면요. 희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냐? 마치 사막에서 목이 막 말라서 탈진한 사람이 저기 끝에 지금 연못이 있다, 오아시스가 있다 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이제 내가 가서 물을 마실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기쁨이 생기는 상태예요. 이것이 바로 희의 상태라고 그래요. 그럼 락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냐면요. 그 물까지, 오아시스까지 가서 그 물로 얼굴 씻고 시원하게 하고 물도 마셔서 내 몸을 아주 시원하게 하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가 바로 락의 상태다. 또 하나 비유는요. 희의 상태는 내가 바람직한 소연을 획득한 것에 대한 만족감의 상태고요. 락의 상태는 바람직한 소연에 대해서 실제로 그 맛을 완전하게 다 경험한 상태다. 그래서 무언지는 모르겠지만 이와 같이 정신적인 상태, 선에 들었을 때의 정신적인 상태를 이와 같이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이제 희에도요. 저희가 희에 대해서도 지금 경전을 공부할 때도 이러한 희의 감이 생겨요. 마음에서. 그럼 이제 희의 5가지 종류예요. 희의 기쁨의 5종류. 다섯 가지 종류. 첫 번째는요. 이제 여기 나오는 영어는 별로 안 어려운 거라서 그냥 쓸게요. 마이너 페니스다. 마이너라는 게 작을 숫자거든요. 아주 작은 기쁨이다. 작은 기쁨. 그래서 머리에 이제 잔털이 일어나서 머리털이 쭈삣쭈삣하는 상태의 어떤 기쁨이 이와 같은 마이너 상태다, 소상태다. 그래서 소정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는 찰나적인, 순간적인 기쁨이다. 모멘터리 해피니스다. 그래서 순간적인, 찰나적인. 순간적인 기쁨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샤워링이라고 그래요. 샤워링. 우리 목욕탕에서 샤워할 때요. 막 그 물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것처럼 기쁨이 막 쏟아지는 상태의 해피니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동하는 기쁨이다. 기쁨의 상태도 이와 같이 이제 구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요. 네 번째는 이제 이것은 점점점 이제 점층적으로 점점점 그 해피니스의 상태가 강해지는 상태죠. 승화된 상태예요. 그 다음에는 업리프팅이다 해서 몸이 하늘로 올라가는, 마치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듯한
아주 큰 기쁨이다. 그래서요, 도취의 기쁨이다. 그 다음에 5번째는 가장 이제 높은 단계의 해피니스라고 할 수 있죠. 퍼베이딩이라는 것은 편만하게 퍼진다는 거예요. 퍼베이딩이라 편만하게 두루 이렇게 퍼진다. 마치 몸 전체에 가득 이렇게 해피니스가 퍼지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널리 퍼지는 기쁨의 상태다. 널리 퍼진다. 그래서 이 퍼베이딩 해피니스 마지막 이 편만정은 스스로 이 기쁨이 자라나서 보다 더 높은 단계의 깊은 선정에 이를 수 있게 하는 힘을 가진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 희의 단계도 이와 같이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9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지가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5가지 지는 선에 있어서의 사단지가 아니라 구비지예요. 갖추어야 될 지라는 것이거든요. 5장의 장애나 번뇌하고는 이제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 선에서는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제일 마지막 4선을 보시면 우백가라고 해서 이제 4라는 거예요. 평정한 상태요. 마치 중도심과 같이요. 균형이 잡힌 상태요. 이 4의 마음과 심일경성 이 상태만 나와 있는 것이 바로 4선의 가장 청정한 상태의 어떤 선이다. 그래서 이제 다시 앞에 보시면요. 84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이제 염, 심, 사, 희, 라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봤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의 마음은 5장애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구별이 돼요. 5장애는 그 앞에 단락하고는 반대의 상황이에요. 선의 사단지예요. 떨쳐버려야 될 거. 그럼 5장애는 저번에 저희가 봤죠. 주 41번 보시면 경전에 나오는 불선법이 바로 이거예요. 탐욕이요. 그 다음에 성냄, 그 다음에 해태와 수면, 그 다음에 불안정한 상태, 자꾸 의심하는 상태. 바로 이 5가지 장애가 선에 있어서 사단해야 될 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5장애를 여의게 없애버리게 되면은 한 줄기의 기쁨이 솟는다. 그래서 안국다라 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와 같이 장애를 없애고 선을 얻은 사람은 이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자신의 심성이 굉장히 부드러워지면서도 유쾌해진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장애가 없기 때문에 유쾌해질 수밖에 없죠. 막 생각이 이 생각 저 생각 복잡하게 안 드니까. 그래서 이러한 기쁨이 생긴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5장에 봤고요. 초선정 시작으로 점점점 성숙하게 된다. 85페이지 넘어가면은 그러면 이 자바암경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초선에 든 사람은 그는 제 욕을 떠난다는 것은 모든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이에요. 제 욕을 떠나고 그 다음에 불선법을 떨쳐버리고 마음 집중, 수행 대상에 대한 심, 봤죠? 거친 사유, 사, 미세한 사유가 있고 떠남에서 생긴 희락, 희열과 행복감 있는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떠남이라는 것은 무엇에서 떠나냐? 감각적인 욕망으로부터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감각적인 욕망으로부터 멀리 떠남으로써 이와 같은 행복감, 희열감이 있고 첫 번째 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그렇기 때문에 초선의 상태에서는 심사, 희락, 일심이 다 같이 한꺼번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에 마음을 보낼 수 있을 때 나는 초선에 능숙하게 된 상태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두 번째 제2선정을 보면요. 2선정의 상태에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윗닦아 심하고 사가 쉬어버리게 된다고 그래요. 이제 점점점 더 미세하게 화두에 대해서든지 어떤 수행에 대해서 막 이렇게 생각하는 단계가 끊기고 안으로 깨끗한 마음이 되면서 삐띠, 행복함 상태와 락 상태만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선정에 든다. 아, 그럼 이 상태가 바로 제2선을 구족한 상태다. 그래서요, 초선정에서 현정했던 심사가 고요해지면서 희락, 일심이 일어나게 되고 내적인 확신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여요한 집중으로부터 편안함이 솟구치게 되고 고귀한 고요함 속에 있게 된다. 이때는 현상에 대한 명료한 이해가 생겨서 환희, 안온감 등이 생기게 되고요. 확신을 얻게 돼서 그로 인해서 집중력이 점점점 강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때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즐거움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환희감에 빠질 수 있다는 거에서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환희감은 마음을 크게 동하게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집착되어서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래야만 선정의 계속적인 진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3선정을 봤을 때요. 제3선정은 탐욕, 기쁨을 다 떠나버리고 버림, 여기 버림은 우리 자비, 희사의 사자예요. 버릴 사자라도 되는데 그 사자가 공평하게, 평정한 마음이 공평하게 된 상태라는 것이거든요. 균형 잡힌 상태요. 평등이요. 그래서 버림에 머물면 바른 생각과 바른 지혜로 즐거움을 온몸으로 느낀다. 성인들이 말한 무심의 즐거운 생각으로 머문다. 이것이 삼선을 구족한 것이다. 그래서 희가 점차 줄어들고 락을 느끼면서 일심의 상태로 들어가고 현상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점점 깊어진다. 그래서 86페이지 보시면 평등각이 아까 이 사요. 꽉 차서 어디에도 기울어지지 않는 마음이 나타나게 되고 몸과 마음이 어떠한 경계에도 흔들리지가 않으며 청정하면서도 몸이 아주 가볍고 행복하고 고요한 마음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 사와 념과 정지와 락이 있게 되며 순간순간 다시 넘치는 기쁨을 억제하고 몸과 마음의 고요한 쾌락을 느낀다. 그래서 다면적정의 묘한 락을 받게 된다. 바로 이러한 상태가 삼선이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사념락주라고 부르는 상태가 이 삼선의 상태다. 그 다음에 제4선정을 봤을 때요. 사선정은 괴로움도 초월하고 즐거움도 다 쉬어버린 상태다. 그래서 경험한 고뇌와 기쁨이 소멸되고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다. 그래서 무심, 사의 깨끗한 마음의 상태. 아까 봤잖아요. 사선정에서는 이러한 사선정에서는 사심하고 심일 경성만 있었다고 봤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선을 부족한 상태다. 그래서 제3선에서 4선으로 진보할 때 이때는 락이 가라앉고 사와 일심만이 남게 된다. 그래서 상대적인 개념에서 벗어난 평등심과 불고불락, 순수한 일념의 상태에 든다. 그래서 이 평등심을 갖는 게 가장 힘들다고 그래요. 평등심을 내가 수행을 통해서 얻는 게 가장 힘들다고 그러는데 마음을 균형 잡게 하는 큰 힘이다. 그래서 고도의 집중된 상태로 믿을 수 없을 만큼의 명료함이 생겨서 이 사선의 상태는 제 행복감을 경험하게 되고요. 불고불락의 사념청정의 상태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87페이지 보시면요. 이러한 사선을 통해서요. 사선의 경계를 통해서 부처님께서는 삼명통을 얻으셨거든요. 삼명통은 무엇이냐면요. 왜 이와 같은 말씀을 부처님께서 하셨을까? 이렇게 사선 수행을 하면은 이와 같은 이익이 우리에게 직접 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정 수행의 이익을 봤을 때 단지 초선을 조금이라도 행한 사람은 다음 생에 더 좋고 더 높은 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이러한 사선을 통해서
특별한 능력 3가지를 얻으셨어요. 그럼 무엇이냐? 첫째는 숙명통이에요. 생명의 시간적인 무한성을 얻으셨어요. 과거생 모든 걸 다 이해하셨으니까요. 두 번째는 천안통이에요. 모든 곳을 다 보시니까 공간의 무한성을 얻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누진통이에요. 누진통이라는 것은 누자가 번뇌 누자거든요. 진이 다할 진자예요. 번뇌가 다한 능력이다. 이것은 바로 생명의 본래성을 느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원래 생명의 본래에는 번뇌가 없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본래성, 즉 누진통을 얻으셨다. 이것이 이제 삼명통이었고요. 그 다음에 87페이지서부터는 이제 사무색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사무색정을 한번 볼게요. 87페이지. 자바암경 안에는 이 사무색정은 4선을 떠나서 더 높은 단계예요. 4선보다 더 뛰어넘은 정신적으로 더 높아지는 단계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일체의 결합은 덧없고 일체의 결합은 변하고 바뀌는 법이기 때문에 모든 느낌은 다 괴로움이라고 말한다. 아난이여, 나는 모든 결합은 점차로 고요해지고 멸하며 모든 결합은 점차로 그치고 쉬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느낌은 다 괴로움이라고 말하느니라. 아나니, 부처님이시여, 어떻게 점차로 모든 결합이 그치고 쉬나이까? 초선을 바르게 받을 때는 말이 그치고요. 제2선을 바르게 받았을 때는 사색과 사려가 그치고, 제3선을 바르게 받았을 때는 기쁜 마음이 그치고, 제4선을 바르게 받았을 때는 호흡과 숨길이 그치고, 그래서 쭉 해서 맨 마지막 보시면 이것을 점차로 모든 결합이 그치고 쉬는 것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면 사무색정의 단계는 설명하기도 힘들고 보기도 힘들고 참 어려워요. 제일 힘든 부분이 이 사무색정의 상태예요. 근데 어쨌든 정리가 다 돼 있긴 돼 있거든요. 이미 깨달으신 분들이 이와 같이 설명을 하신 부분이에요. 그럼 첫째를 봤을 때 3계, 색계, 욕계, 무색계, 3계 중에서 최상계의 상태이다. 그 상태에서 수행되는 선정의 상태가 바로 이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오직 정신만이 존재하는 어떠한 세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선정 수행에 있어서 모든 물질적인 속박을 받지 않게 된 경계를 4가지로 나눈 것이다. 4번은 저희가 이제 좀 이해가 돼요. 4번은 3계 자체가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세계로서의 어떤 의미보다는 정신적인 세계로서의 의미가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지금 마음을 내면은 더 청정하고 맑은 상태가 되잖아요. 그와 같이 이렇게 정신적인 세계가 더 넓어지는 상태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겠다. 이것이 이제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5번째 보시면 인간의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내외 요소를 뛰어넘은 지극히 미묘한 의식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를 4단계로 나눈 것이에요. 그래서 무색계의 초선정이 바로 공무변처정이에요. 그래서 사무색계 선정 수행 가운데 먼저 공무변처를 수습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기 주석서를 보면요. 우리가 색이라는 것을 인하였기 때문에 남과 싸우는 도검을 취하고 입으로는 계속 논하면서 쟁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무색계에서는 없다. 그래서 이와 같이 수행자는 잘 성찰한 다음에 모든 색을 싫어하고 이것이 염리예요. 염리의 단계가 없으면 수행에 진보가 없다고 그래요. 염리라는 것은 장애가 일어날 때마다 이것은 정말 싫어. 넌덜머리가 나게 싫다고 자꾸 생각하는 상태래요. 이게 바로 염리거든요. 모든 색은 싫다. 그 다음에 탐욕을 떠나는 거, 이탐. 그리고 사라지게 하는 수행을 한다. 이렇게 수행을 점점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수행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잘 믿고 내가 여태까지 색을 가지면서 색에 의지해서 생겼던 모든 과안들이 있잖아요. 그 과안들을 자세히 생각하는 거예요.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생겼던 과한들을 잘 생각하고 그것들을 초월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 비구가 있을 때 일체의 색상을 벗어나고 대상을 소멸함으로써 여러 가지 상을 자기함이 없는 까닭에 공무변이며 공무변처를 성취하여 머문다. 요 말이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89페이지 보시면 좀 더 쉽게 봤을 때 유한한 형체를 싫어하고 마음을 무한한 허공에 깃들이게 하여서 일체 상대의 형질을 초월하여서 정신을 절대 공에서 논일게 하는 상태다. 절대 공에서 논일게 하는 상태다. 그래서 처음에 대상에 집중한 후에 그 대상을 최대한 멀리 확장시켜서요. 무한한 허공으로 집중을 전환함으로써 물질적인 대상을 제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로지 집중을 세 개의 대상에서 공무변처 쪽으로 향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이 부분 한번 쭉 봐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무변처정이에요. 무색계의 제2선정. 인식이, 내가 하는 이러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인식이 허공과 같이 무한하게 자유롭게 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인식이. 그래서 마음 밖의 허공을 인연함도 또한 마음을 산란시키게 하는 매개가 되는 까닭에 마음의 빛을 일전 돌려서 심내로 향하게 해서 무형무상의 심식을 비춘다. 그래서 의식을 허공과 같이 무한하게 하는 수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1번, 2번 좀 어려워서 근데 3번은 더 높은 단계지만 조금 저희가 이해하기가 쉽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보면은 일체의 심식을 싫어하여서 무소유처의 선정이요. 무변한 허공도 없고 안으로는 무변한 의식도 없어서 일체를 무소유하게 해서 마음에서 의지하는 바가 없게 한다. 무자들을 가지고 계신 분 이걸 봐보세요. 선정의 대상을 무소유처로 집중하여서 이 무를 체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없음, 무라고 하거나 또는 멀리 떠난다. 멀리 떠난다. 이와 같이 식이 없다는 것을 그 다음에 이것을 한번 보세요. 념, 작의, 관찰, 사택, 사유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지금 설명드린 사무색계의 각각의 다 설명이 나온 내용인데 제가 이것을 생략했어요. 근데 처음에 내가 멀리 떠난다 라고 생각했을 때 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누이 생각하는 념, 사띠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사띠의 상태가 더 강해지는 상태예요.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자기한다. 그 다음에 이 마음에 둔 것을 마치 파들어가면서 생각하듯이 계속 관찰한다. 그 다음에 송곳으로 그것을 아주 예리하게 계속 파들어가듯이 특별하게 택한 생각을 도려내듯이 거듭 생각하는 것이 사택, 사유다. 그래서 념, 작의, 관찰, 사택, 사유의 단계까지 심화돼서 이와 같이 선을 생기하게 하는 상의 마음을 작용하게 되면 그에게는 5가지 장이 아까 봤죠. 닛바라나가 모두 다 없어지게 된다. 모두 다 사라지게 되고 념, 사티라는 것이요. 주립하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러셨어요. 어떠한 경우에든 념만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익을 준다고 그랬어요. 어떠한 상황에 있던 주의력을 가지면은 모든 상황을 다 이익이 되게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념은 주립하게 되고 근행정이에요. 이 근행정이 바로 아까 접근산매예요. 접근산매에 점점점 들어가게 되고 접근산매를 거쳐서 마음은 등지에 이른다. 마음은 등지에 이른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몰두정이에요. 접근산매를 거쳐서 이와 같은 몰두사마디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그 밑에 이제 다른 채로 나온 것은 부처님 수행 도중에 스승하고 만나셨을 때 스승이 무소유처에 대한 선정을 하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의 대화 내용이에요. 그러나 맨 밑에 보시면 나는 이 경지로 만족하지 못해서 그 스승을 떠난다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비상, 비비상 처정이다. 그래서 무소유 처정하고 비상, 비비상 처정 이 두 단계 드셨던 선인에게서 부처님은 배우세요. 그렇지만
마지막에서는 이 두 단계도 나를 완전히 무상정등 정각에 이르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따로 이제 다른 길을 가시게 되는데요. 이 비상, 비비상 처정이 마지막이에요. 4선팔정의 마지막 장소예요. 그래서 저희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극히 평화롭고 극히 장엄한 곳이라는 것이죠. 무소유 처정을 통해서도 어떠한 과한이 있었는데 그 과한마저도 다 버리고 이 비상, 비비상 처정의 어떤 평화로움으로 집중을 향해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 불교 이전 수행에서는 가장 높은 이상적인 경지가 바로 이 단계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그러나 다만 생각 아님도 없음도 아닌 경지로 들게 했을 뿐인 이 비상, 비비상 처정도 나를 완전한 열반에 이끌지 못했다. 그래야 해서 부처님께서는 무상정득 정각을 성취하고자 다른 길을 떠나고 보리수 나무 밑으로 가서 붓다 스스로의 수행 방법으로 대우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4선팔정에 마지막에 무엇이 포함되어져야 되면요. 멸진정. 그 다음 91페이지에 보시면요. 멸진정, 즉 멸진정까지 포함이 돼야지 9차 재정이 완성이 돼요. 오늘 이 4선팔정에 대해서 각지, 사단지, 그리고 구비지, 그리고 5장애, 4선팔정에 이르는 구체적인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